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말에 잘 푹 쉬고 왔나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가족들이랑 같이 이거 알려줬던 게임 한번 해 보고 점수표도 작성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게임 다 해 보셨나요? 선생님이랑 해본 친구 말고 집에서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지인과 함께 게임 해본 사람 있나요? 음. 우리 종아 했구나. 우리 11반 친구들 굉장히 성실한 친구들 많아요. 좋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규칙이랑 필승 전략을 찾아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네. 선생님이 이따가 오늘 그거 물어볼 건데 우리가 규칙을 같이 찾아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선생님 나중에 답을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한테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 줄 건데 그때 채팅방에 그런 것들을 잘 적어 주면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 생활 기록부 쓸 때 반영하거나 아니면 뭐 상담할 때 여러분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들이라서 혹시 내가 게임을 해 보면서 이 먼저 구슬을 가져가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친구들은 이따 선생님이 시간 줄 때에 채팅방에 작성해 주면 쌤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일단은 같이 규칙 찾아보는 거 연습해 볼게요. A가 먼저 한 개의 굿을 가져간 경우와 두 개의 구슬을 가져간 경우, 세 개의 구슬을 가져간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표를 정리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례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규칙을 찾는다 이거야. 그래서 수열이든 어떤 패턴에서 규칙을 발견하든 우리는 사례들을 가지고 그 사례들에서 규칙을 찾아 가지고 그 규칙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 사례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거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지금 A가 먼저 한 개를 가져갔더니 B가 한 개를 가져갔어. 그래서 결국은 B가 승리했는데 B 기준으로 총 구슬의 개수가 두 개인 거예요. 가져간 게. A와 B 모두 가져간 게. 그다음에 했더니 6개, 10개, 14개 이런 식으로 가져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B가 한 개를 가져가서 승리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A 기준인데요. A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먼저 두 개를 가져갔더니 이제 A 기준으로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B가 두 개 가져가고 A가 그다음 또 두 개 가져가서 6개. 요런 식으로 순서대로 했더니 결국 A가 마지막에 세 개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이번엔 A가 먼저 세 개를 가져갔어. 그다음에 B가 세 개를 가져갔어. 그래서 B 기준으로는 6개, 10개 이렇게 가서 30개에서 B가 마지막에 두 개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요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필승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먼저 A가 한 개 가져간 경우에 그 이기는 사람 기준으로 구슬의 총 개수를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가 한 개 가져갔을 때는 여기 밑에 음영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음영. 그 음영 쳐져 있는 부분이 2, 6, 10, 14, 18, 22, 26, 30 이렇게 되죠. 음. 그러면 여러분 그 두 개 가져간 경우랑 세 개 가져간 경우도 한번 작성해 볼까요? 10초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있는 음영에 있는 숫자들을 써 주면 돼요. 이렇게. 2, 6, 10, 14, 18, 22, 26, 30. 음. 늦게 온 친구들도 출석하였습니다. 작성해 주세요. 그다음에 A가 3개 가져간 경우 6, 10, 14, 18, 22, 26, 30 요렇게. 음. 자 그러면 요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먼저 구슬을 가져가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방법. 뭘까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거나 아니면 적어 왔다거나 아니면 학습지에 쓴 친구들은 한번 채팅방에 올려주는데요. 선생님이 시간을 딱 3 분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49 분에 끝낼 건데 그 안에 여러분 채팅방에다가 본인의 어떤 생각과 본인이 준비했던 그런 필승 방법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랄게요. 시간은 49 분에 딱 끝낼게요. 지금부터 채팅방에 한번 올려 보세요. 누가 한 명 올리면 다른 친구들이 그거 보고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 비공개로 선생님만 보이게 비공개로 의견으로 한번 쭉 올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비공개로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좋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맞추는 너무 좋아. 우리 친구들 굉장히 의견이 많네요. 우리 11반 친구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 많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많은 친구들이 의견을 줬는데요. 선생님이 뭐 하나씩 다 읽어주긴 어려울 것 같은데 좋아요. 영의까지 마지막에 보내주셨는데 좋아요. 지금 여러분의 의견이 굉장히 정답과 근접한데요.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의견이 약간 좀 정리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줄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게 맞는데 볼게요. 처음에 이제 4의 배수인 뭐냐면 처음에 4의 배수인 28개를 남기고 2개 가져온다.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30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30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4의 배수인 28개를 남기고 나머지 2개를 먼저 가져와야 돼. 먼저 한 사람이 이기는 그 경우를 찾는 거니까 지금. 그럼 이제 2개 가져오게 되면 두 번째 스텝에서 뭐 하냐면 상대가 이제 x는 1 또는 2 또는 3이죠. 왜냐하면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상대가 x개 가져가면 그럼 나는 4 빼기 x개 가져온다. 자, 요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4의 배수만큼 남겨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친구가 1개 가져가면 난 3개. 여러분 지난 시간 쌤이 게임할 때 여러분한테 한 번도 안 줬잖아요. 우리 11반 친구들한테 한 번도 안 줬는데 2개 가져가면 쌤도 2개 가져갔고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1개 가져가면 쌤 3개 가져가고 여러분이 3개 가져가면 쌤 1개 가져갔어. 왜냐하면 계속 선생님은 4의 배수를 남기고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4개가 남았을 때 여러분이 1개, 2개, 3개 해 봤자 나머지 개수를 쌤이 가져가면 무조건 쌤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 룰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런 필승 전략에 의해서 간다. 그럼 따라서 세 번째 단계, 두 사람이 가져간 구슬의 개수의 합은 항상 4가 되므로 마지막 구슬을 가져올 수 있다. 음. 자,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한테 보내준 메시지들이 다 이런 의미를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개를 가져간 다음에 그 친구가 1개 가져오면 난 3개, 2개 가져오면 2개, 3개 가져가면 1개 이렇게만 해주면 굉장히 이제 무조건 100% 이렇게 하면 승률 100%.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사실 다른 반 하다가 한 명한테 졌거든요. 몇 반이지? 10반이었나? 어. 3반 중에 한 반한테 한 명한테 졌는데 그 친구가 바로 룰을 바로 알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 물어봤더니 베스킨라빈스 그 써리원 있잖아요, 게임.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서 자기가 어 뭔가 룰을 바로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무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전혀 룰을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먼저 하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결국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먼저 한 것처럼 이 4개씩 줄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쌤이 약간 역전해 가지고 이게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좀 룰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어디 가서 이거 해 가지고 뭐 동생이나 오빠나 형이랑 한번 해 보세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등차 수열 정리 한번 할게요. 등차 수열은 뭐냐면 등이 뭘까요? 등. 한문 잘하는 사람. 등. 등차 수열에서 등이 뭘까요? 등. 같다. 차. 그쵸. 같을 등. 차는 뭐야, 차? 뭐가 같다는 거야? 차가 의미하는 게 뭐야, 차? 그렇지. 그 뺄셈할 때 그 차잖아. 그럼 어떤 그 차수는 아니고 차이. 그 항별로 차이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풀었으면 뭐냐면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진 수열. 즉 뭐냐면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진 수열. 계속 똑같은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 항 입장에서는 그 앞에 항과 차이가 계속 똑같이 더해지는 그 숫자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때 그 더해지는 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차라고 불러. 공차는 등차 수열에서 더하는 일정한 수. 이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an 플러스 1은 an 그 전항에서 그 다음 항 갈 때 플러스 d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밑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나오는데요. 이때 a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빼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 뭐가 나오냐? d가 나온다. 라는 게 바로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3번 보면 일반항 구하는 거 나오는데 일반항은 선생님이 같이 유도를 해볼게요. 유도. 이게 지금 유도 해봐야지 여러분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거든요. 한번 보면 첫째 항이 만약에 A고 공차가 D다. D인 등차 수열.
일반항 AN 유도. 음. 자, 어떻게 유도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항을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A1은 A. 그러면 A2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A2. 여러분.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따라서, 그렇지. A 플러스 D라고 쓸 수가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세 번째 항은 뭐라고 쓰면 돼? 요 흐름에 맞춰서 가야지. 세 번째 항은, 그렇지. A 플러스 ED. 아, 그러면 이건 좀 쉬웠지? 이거 한번 볼까요? AN-1항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N-1. 자, 여기서 많이 친구들 답변이 엇갈리죠. 뭘까요? A 플러스 N-1D, A 플러스 ND. 막 친구들이 다 답변이 다 갈리고 있어. 근데 아직 정답이 안 나왔어. 다른 친구들 빨리 분발해서 한번 써보세요. 채팅방에. 여러분 구조를 잡아요. 구조. 선생님 힌트 줄게. 힌트. 구조. 구조를 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숫자 1이 있죠. 2가 있죠. 3이 있죠. 그럼 2가 있을 때 여기는 개수가 뭐고? 개수가 뭐고? 3일 때 2고 2일 때 1이고 1일 때 0D라고 하면 0이고. 그렇지. 선생님 요 구조 느껴져요? 그럼 따라서 얘는 뭐냐? A 더하기 n-2D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n-1일 때 하나 작아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도 3일 때 2고 2일 때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하는 과정이 뭐냐면 이 수열에서 규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돼야지 수열에서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문제 AN은 뭘까요? AN.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n번째 항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지. A 더하기 n-1 D가 돼야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규칙을 가지고 일반항을 만든 거예요.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A는 A 플러스 n-1 D.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식을 자체를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의미를 모르고. 근데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유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요 관련돼서 조금 이제 꼭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 수가 있어요. 원리 중심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요런 것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거는 등차 수열에 대한 건데 얘 첫 번째 거 보면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러니는 5, 3, 마1, 마3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얘는 첫째 항이 뭐예요? 첫째 항. 첫째 항. 시력 문제지, 시력. 첫째 항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차 D는 뭐가 되니? 공차.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얘 두 번째. A가 만약에 2고 D가 3이야. 그럼 A에는 뭘까요? A가 2고 D가 3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빨간색 박스 공식에 대입하면 2 더하기 n-1 곱하기 3이죠. 그쵸? 그러면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랑 규칙도 알아봤고 등차 수열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 왼쪽으로 가시면 3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구술 게임 있잖아요. 구술 게임에서 그 가져간 구술의 숫자를 이렇게 쭉 표로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A1, 2, 3 이렇게까지 샘플을 줬고 여러분이 4차, 5차, n-1차, n차를 채우는데 그 등차 수열 일반항 유도했던 것과 비슷한 원리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구조를 보고 요 빈칸을 채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3번 전체를 하시는데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시는데 시간 1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다 했나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네 번째. 일단 얘는 규칙만 봐도 잘 알겠죠. A4는 뭐가 될까요? 여기 이 규칙이 잘 보이게끔 식을 쓴 거. 이거 뭐라고 쓰면 될까요? 뭐라고 쓰면 돼요? 2 더하기 그렇지. 4 곱하기 3. 그래서 얘는 14가 되고요. A5는 2 더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얘는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AN-1. AN-1 뭐라고 하면 될까요? 식으로 쓰면. 그 규칙이 보이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4 곱하기 n-2가 되겠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 보시면 5랑 4잖아요. 4, 3, 3, 2. 이 구조를 알아야지. 그럼 n-1이면 n-2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 계산해보면 4n-6이고요. 그 다음 n차는 an은 2 더하기 4 곱하기 n-1. 따라서 4n-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차례대로 더해지는 이 일정한 수 공차는 뭐니? 여기서 공차. 지금 요 표에 나오는 수열에서 공차는 그렇죠. 4가 되고 여기도 그럼 4가 되는 거죠. 그럼 A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구했죠 이미. 4n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4번과 5번을 할 건데요. 일단 5번에서는 조금 수정을 하면 가져갈 수 있는 구술이 아니라 그냥 전체로 할게요. 전체 구술을 바꿀 때 구술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방법이 존재하도록 하는 구술의 전체 개수의 조건. 이것도 너무 의미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구술의 전체 개수를 바꾸어도 먼저 구슬 가져간 사람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건데요. 자, 이건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35개다 만약에 그러면 32개를 남기고 이걸 남기는 이유는 4의 배수를 남기기 위해서야. 그래서 4의 배수를 남기고 줘야 내가 계속 그 차시별로 내가 4개씩 채워가면서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32개를 남기고 먼저 3개 가져온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x는 1, 2, 3 이렇게 가져오면 본인은 4-x 이렇게 가져온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술, 전체 구술의 개수를 바꿀 때 먼저 구술을 가져가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방법이 존재하도록 하는 구술의 전체 개수의 조건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수학적인 그 사고력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선생님이 시간을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건데 채팅방에 비공개로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 조건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채팅방에 비공개로 선생님한테 그 5번의 답을 한번 보내보세요.
좋아요. 의견 막 들어오고 있는데 좋아요. 그냥 자신 없더라도 그냥 의견을 많이 보내주세요. 괜찮아. 자신 있게 해도 돼요. 문제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구슬 개수를 전체 개수를 바꾸는데 먼저 구슬 가져간 사람이 항상 이기는 방법이 존재하도록 하는 구슬 전체 개수의 조건.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기려면 그 4의 배수 개수만큼 남기고 내가 먼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수 없는 경우가 한 가지 있어. 뭘까요? 딱 어떤 구슬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먼저 시작이야. 그러면 내가 몇 개를 가져갔을 때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를 가져갔을 때 남아있는 개수가 4의 배수가 남아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 이 전체 개수가 뭐일 때 안 될까? 그걸 알면 되지. 그렇지. 전체 그 구슬의 개수가 4의 배수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4의 배수면 예를 들면 40개야. 그럼 40개야. 내가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를 가져오고 나서 남은 게 4의 배수가 돼야지 내가 이길 수 있어. 근데 한 개 가져가도 안 되지, 두 개 가져가도 안 되지, 세 개 가져가도 안 돼. 그러면 역으로 그 사람이 내가 가져간 거에 그 내가 가져간 게 X면 그 사람이 4 빼기 X개를 가져가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4의 배수를 나한테 넘기는 거야. 그쵸? 그럼 내가 결국 패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굿을 가져가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방법 존재하려면 어, 굿을 전체 개수가 4의 배수가 아니어야 한다. 굿을 전체 개수가 4의 배수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겠죠. 이거를 조금 더 부가 설명하면 처음에 구슬의 개수를 4의 배수만큼 남기고 가져와야 하므로 구슬 전체의 개수가 4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 이것만 체크하면 돼. 근데 아까 종아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4의 배수 풀마 1, 2, 3의 전체 개수로 설정한다. 근데 그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고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냥 4의 배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오늘 굉장히 여러분 그 사고력을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답변도 굉장히 많아서 뿌듯합니다. 오늘 수업이.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교과서 문제로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일단 문제 1번은요, 여러분. 이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실력 문제야, 이거. 문제 1번. 공차 구하는 거예요, 공차. 1번에 1, 4, 7, 10 이렇게 가죠. 그럼 얘 D는 뭐예요? 보이나요, 여러분? D는 뭐가 될까요? 공차는 30 커지고 있죠, 3.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1, 3분의 2, 3분의 1, 0,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D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한 칸, 한 칸, 한 항 가면서 결국 얼만큼씩, 그쵸? 마이너스 3분의 1씩 그렇게 빠지고 있죠. 이렇게. 음.
공차라고 그냥 당연히 더한다고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수를 일정한 수야. 마이너스 값도 상관없으니까 빼기 3분의 1도 꾸준히 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씩. 자, 그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2번인데요. 문제 2번에서 일반항 구하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1번만 같이 해보고 여러분 2, 3번 시간 드릴게요. 1번은 A가 A1이 2고 A가 2고 D가 5예요. 그러면 A에는 2 더하기 n-1 곱하기 5죠. 그럼 5n-3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2번, 3번, 4번 있거든요. 문제 2번에 2, 3, 4번을 선생님이 1분 드릴 거예요. 1분 동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I just want to feel alive. I just want to feel alive. 했죠? 타임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는 거의 일반항 공식에 넣는 문제라서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에는 10 더하기 n-1 마이너스 2 곱하면 되죠. 그러면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8인가요? 플러스 여기 2가 마이너스 플러스 2죠. 그럼 따라서 플러스 1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A가 지금 첫째 항 1, D가 6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A에는 1 더하기 n-1 곱하기 6 6n-5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A1, A가 첫째 항 A가 30,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4죠. 그럼 따라서 A에는 첫째 항 30 더하기 n-1 곱하기 D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34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 4번까지 했고 이제 문제 3번으로 갈 건데요. 문제 3번에 선생님 방법만 설명하고 여러분 시간 드릴게요. 처음에 첫째 항이 25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A7과 그 다음에 처음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몇 번째 항이냐. 그럼 일반항을 구해서 일반항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서 n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거는. 그리고 7항은 일반항을 구해서 n에다 그 7이니까 7을 대입해 주면 되고. 그럼 여러분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1분 30초 정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일반항 먼저 구해보면요. A에는 25 더하기 n-1에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28이 나오네요. 그럼 첫 번째 A7은 그냥 n에다 7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7 더하기 28이 나오죠.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21 더하기 28 하니까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AN을 구했는데 여기서 A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28이 마이너스 2가 되었을 때 N이 뭔가 물어봤죠. 그러면 3N은 30이니까 N은 10이 나오죠. 그럼 따라서 제 10항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 1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예제 1번. 예제 1번. A3는 11, A7은 23. 그러면 등차 수열 AN은 뭔가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A도 없고 D도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텐데 A3도 A와 D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죠. 일반항이니까. 그 AN을 알고 그 A3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A3는 자, 잘 보시면 처음부터 선생님 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첫째 항이 뭔지 아직 모르니까 첫째 항을 A라고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차를 D라고 하자.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를 정의를 해놓고 나면 두 번째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얘네를 A와 D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A3는 원래 A 플러스 1이잖아요. 우리 아까 그 일반항 유도할 때 썼던 거 알죠? 그럼 얘가 지금 11이야. 그 다음에 A7이 A 더하기 6D인데 얘가 23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보여요? 지금 식 두 개에 문자 두 개인 거 보여요? 그럼 얘는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되죠. 그러면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4D만 남고 얘는 12가 남아. 그러면 선생님 저 D 구했어요. D는 3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니? D를 구했으면 그냥 만만한 식에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만만한 식에다 대입해. 그러면 결국 뭐가 나와? 그럼 따라서 A 더하기 6은 11이 나오고요. 그럼 따라서 A는 5가 나와요. 그쵸? 그럼 A와 D를 다 알았어.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단계. A는 5고 D는 3이니까 그쵸? 일반항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N은 5 더하기 n-1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3n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문제 4번 풀어볼게요.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You take my love for granted. Say a bunch of stuff you never mean, yeah. I think I need a minute to figure out my limits. We cross them more than once, yeah. You take my love for granted. We keep on talking from body to body, yeah. Getting closer to just being nothing else. 다 했나? I'm a sucker for you.
시간 더 안 필요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원래 이런 거 풀 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A랑 D 갖다 쓰는데 그러면 안 돼. 논리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A와 D를 정의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는 A랑 D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막무가내로 A랑 D 갖다가 식을 만들어 쓰면 그 A랑 D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흐름이 끊기는 풀이가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자를 사용할 때는 그 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첫째 항을 A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차를 D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A2는 마이너스 6인데 얘는 A 플러스 D죠.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6. 그 다음 A10은 A 플러스 9D인데요. 얘가 26이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다른 색깔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연립하는데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D가 양수니까 이렇게 할게요. 위에 식을 빼주면 8D는 32가 나오고요. D는 84, 32가 나와요. 그럼 4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주면 자 여기에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럼 대입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6이 나와서 A는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그럼 따라서 3스텝 가서 뭐가 나오냐면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n-1 곱하기 4죠. 그럼 따라서 얘는 4n 마이너스 1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풀만하죠? 혹시 필기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요?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우리 문제 오늘 선생님이 예제 하나만 더 풀고 여러분 문제 하나만 더 풀 건데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제 2번으로 갑니다. 예제 2번. 예제 2번에 뭐가 나오냐면요. A1은 15, 그 다음에 공차 D는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알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첫 번째 단계. 일반항을 알아야지 우리가 일반항이 음수가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럼 따라서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돼. 일반항 구하기. 그럼 따라서 A랑 D가 있잖아. A1이랑 D가 있으니까 AN은 15에다가 더하기 n-1 곱하기 D예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일반항을 구했으면 여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찾아야 돼. 두 번째 단계 뭐냐면 일반항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일반항이 0보다 작은 부등식을 해결해야 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일반항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니까 얘가 0보다 작을 때 그 n 값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따라서 얘는 지금 2n이 17보다 크니까 n이 2분의 17, 즉 28의 16이니까 8.5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러면 n은 자연수기 때문에 8.5는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값은 9죠. 그럼 따라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9항이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문제 6번을 한번 푸시는데요. 1분 드리고 풀고 바로 해설하고 오늘 수업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제 28분이라서 바로 풀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A1이랑 D가 나와 있으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A에는 마이너스 40 더하기 n-1 곱하기 D죠. 따라서 3n 마이너스 43 이렇게 일반항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항이 지금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일반항이 0보다 클 때 그때 n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3n 마이너스 43이 0보다 크다. 3n이 43보다 크고요. 그럼 n이 3분의 43인데 n은 3일은 4, 3, 4, 12에 0.333 이렇게 가죠. 그럼 14.3333보다 큰 n값 중에 최소값은 뭐야? 자연수 n의 최소값 뭐예요? 최소값? 그쵸. 15죠. 그럼 따라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제 15항.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채팅방에 감사합니다를 남겨주시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